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박지원. 오늘은 전의원이 아니고 단국대 석좌 교수로 이분을 불러보죠. 박지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교수라는 호칭이 아직은 저는 좀 낯선데요. 저도 좀 낯설지만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러게요. 네. 이제는 교수로 좀 불러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의견 나눌 첫 주제는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리선건 외무상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를 내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한테 치적을 선전할 그런 보따리를 주지 않겠다. 싱가포르에서 잡았던 손을 계속 잡고 있을지 의문이다. 요런 내용입니다. 읽으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기 선언을 하면서도 북미 간에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고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하겠다. 이런 것으로 진전시키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좀 불편한 심기들을 도발적으로 내놨었지만 그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북미 관계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을 언급한 것,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도 깰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리성건 외무상은 미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핵 잠수함 등 핵 관계를 우리 한반도에 배치를 했지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군의 유골도 송원했고 억류된 미국인 특사들도 보내줬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즉 북한은 확실한 힘을 가지고 대하겠다 하는 식으로 아주 강한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표현.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잡았던 손을 놓겠다가 아니고 계속 잡고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북미 정상들의 우위 속에서 이런 것을 해왔다 하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우정 우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전개가 상당히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미 정책을 분석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러한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북미가 혹은 남북미 3국이 함께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언제쯤 풀릴지 모르지만은 좀 풀려나가면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접촉을 노력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미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줄 때가 됐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요? 예.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자기 위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코로나,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밀려나가고 또 인종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 물론 경제는 미국도 북한도 우리 한국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는 차라리 삼국 실무회담이 열리고 또 삼국 정상들이 한번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좀 초월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 북미도 아니고 남북미 정상이 다 같이 만나라?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돌파구를 발상을 뛰어넘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떠한 것도 지금 코로나 문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니까 저는 상상을 초월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갖고 여기에서 실마리를 풀어서 한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정인 특보가요. 그제 저희 CBS 시사자켓 출연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북 정상이 한번 만나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남북 정상회담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러시나 싶네요. 사실 그 문정인 특보 등 우리 6.15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년 전 평양을 함께 갔던 8분이 지난 월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3시간, 한 4시간 그러한 문제를 토론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발상을 뛰어넘어서 정상회담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두운 결과로 다시 말해서 6.15 이전으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 정상들은 아직도 우정을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상회담밖에 없으니까. 정상회담밖에 없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우선 남북만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뭐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고 8분이면 누구세요? 글쎄요. 그건 뭐 이종석 장관, 전 장관, 뭐 임동원 원장, 뭐 박선석 의원, 김한정 의원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평양에 함께 가서 일을 했던 중추적인 멤버들이었습니다. 다 모여서 그쪽으로 뜻을 모으셨군요.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나서 푸는 것밖에 없겠다.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해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로 나섰다고 하는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입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은 아니 김여정의 두 얼굴인가? 어떻게 와서 그렇게 웃고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이 이렇게 거친 막말을 쏟아내지? 하면서 좀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순탄한 꽃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험한 돌길을 걸어가면서도 평화를 또 경제협력을 비핵화를 논의해온 거거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 총괄로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한테 더 좋은 통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로 보면은 제가 2000년 전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 할 때는 김용순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김양건 비서, 최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이렇게 이어졌지만은 그분들은 백두혈통이 아니고 그렇죠. 확실한 제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 북미 간 접촉을 할 때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예. 그분들의 역할보다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좋은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차라리 네.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붙들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근데요. 남북 정상이 만나려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게 뭐 외교 현실 아닙니까?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미국 내 정치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 대선 전국에서 의외로 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다. 아, 오히려 지금 트럼프 상황이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어렵기 때문에 네. 오케이 할 것이다. 즉 북한에 저는 대해서 예. 북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아하, 그렇게 물론 예, 예. 이 연례적인 보고지만은 미 국무성에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네. 북한은 인권을 개선해야 북미 간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 국무성 종교자유 보고서에 명시를 시키는 것은 북한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압박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아킬레스건이죠. 예,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막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상들이 정상이다. 만나서 논의하는 것밖에 알겠습니다. 없지 않느냐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일치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혹자들은 20년 전 6.15 이전으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절대 저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돌아갈 수가 없다. 네. 가려고 해도 못 갈 거다 그렇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북미 간에 얼마나 많은 진전을 해왔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 경제 발전이거든요. 네.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마치 벤처는 망하더라도 기술 향상을 시켜놓고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벤처기업은 그 기술 향상된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 북미 간에도 지금 현재 어떤 답보 상태가 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현재 진전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북한도 이상 경제 문제를 방치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다. 월간 박지원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바로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마지노선이라고 선언했던 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2일. 예. 여야는 이견 좁히지 못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 들었습니다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계속 저렇게 고집을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오늘 본회의 열어서 통합당 빼고 상임위원장 결정하겠다 하세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저도 민주당에서 통합당을 설득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구성이나 문재인 정부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특히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난번 통합당이 예결위원장을 차지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포스트 코로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은 총선 민의도 그렇고 의석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예. 역시 정치는 타협하고 조정해서 합의하는 겁니다. 예. 일방적으로 하나가 다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갖겠다라는 엄포에 네. 통합당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하고 엄살을 피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의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12대 6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11대 7로 사실상 합의가 됐고 지금 오늘 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은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을 박병석 의장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오늘 무리해서 박병석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뭐 보도되는 대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선출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정치이기 때문에 더 한 번 설득을 위해서 이번 주말은 더 논의하도록 하고 저는 15, 16 다음 월요일, 화요일 예. 아마 소집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11대 7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오늘 그냥 원칙대로 마지노선 세웠던 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행으로 가는 거고 시작부터 이게 이제 삐걱삐걱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은 더 주말은 넘겨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만약 오늘 밀고 나가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20대 국회로 환원하는 그런 책임이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명분을 당내에서 싸울 수 있도록 주호영 원내대표를 좀 살려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합의가 안 되면은 네네네. 민주당은 그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단호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 하지 않고 주말에 더 논의해보고 15, 16 월화 중에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월간. 저 박 의원님, 예. 이제 교수가 되셔서 그런지 말씀이 조금 더 무게가 생겨서 좀 느릿느릿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문제여서. 이거 여기서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요. 북미 남북 양당.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단국대학교 박지원 석좌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